안녕하세요. 오늘 37강에서는요. 지난 36강에서 했었던 접속법의 그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에서 쓰이는 접속법, 이어서 오늘은 부사절에 쓰이는 접속법을 배우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사절에 쓰인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을 거예요. 혹은 거꾸로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을 수 있죠. 그 종속절에 해당하는 게 아마 부사절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종속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종속절이 쭉 된 다음에 주절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종속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부사절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뭐 할 때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꾸안도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뭐뭐 할 때 이렇게 쭉 나오고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주로 이 주절에 비해서 종속절에 일어나는 일이 좀 덜 확실할 때, 그러니까 확신을 좀 덜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집에 도착하면 그때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아직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00% 도착이 하겠지만 혹시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럴 때 여기 이 종속절 부사절에 접속법을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종속절에 그러니까 부사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선 시간의 부사절부터 먼저 보시면,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군데 모아두었는데 시간의 부사절에 쓰이는 접속사 쭉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꾸안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꾸안도, 이게 이제 바로 말씀드리는 뭐뭐 할 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할 때, 그리고 또 mientras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ntes de que 뭐뭐 하기 전에, 그쵸? 계절 이해하기 전에. después de que 하면 이거 하기 전에, 그쵸? 이거 한 후에. 그러니까 antes de que 하고 después de que 하고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인 거죠. hasta que 하면 뭐뭐 할 때까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tan pronto como 하고 en cuanto 둘 다 무슨 얘기냐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즉시 이런 뜻이죠. 이제 siempre que 하면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는 항상, 이 siempre의 뜻과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예문을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te llamaré cuando llegue a casa. 그쵸? 그러면 이제 아마 llegue니까 여기는 이제 주어가 you일 거예요. 그쵸? 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te llamaré, 너에게 전화를 걸게. 미래를 썼죠, 여기는. 그쵸? 전화 걸게. 뭐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집에 도착했을 때. 자,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죠? 그쵸? 그러니까 내용이 아직 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얘가 도착을 했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직설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te llamé cuando llegué a casa.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te llamé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걸었어요, 전화를. 그쵸? 언제?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까 나온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지만,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지만 말이죠. 여기는 얘기하고 써줬어요. 왜요? 집에 도착했으니까. 내가 집에 도착한 사실이 이미 일어난, 실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 구조이지만 te llamaré 이렇게 쓰는 경우요. 너에게 전화를 걸겠다 이렇게 쓰는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언제요? cuando 내가 집에 도착하면 말이야, 너한테 전화를 걸을게. 이렇게 얘기, 아까사, 우리 방금 본 그 문장이죠. 그쵸?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아직 그 집에 도착하는 그 예가를 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접속법을 써준다는 거죠. 그쵸? 위하고 아래를 잘 구분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위에는 집에 도착했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너한테 전화했어. 나 집에 도착했을 때 너한테 전화했단 말이야. 집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직설법을 쓰죠. 그쵸? 그러면 밑에 내가 집에 도착하면 너한테 전화할게. 도착하면 아직 도착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접속법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보실 것은 여기 te llamé 한 주어가 누구다? yo다. 그쵸? 그리고 꾸안도절을 하는 종속절에도 주어가 누구다? 요다. 지난 시간에 36강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명사절과 형용사절에서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접속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피니티브 쓰면 된다. 주어가 다를 경우에만 접속법을 사용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런데 부사절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가 같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Espero terminarlo hoy.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Espero terminarlo hoy. 오늘 그것을 끝내고 싶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에스페라를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죠. 그쵸? 내가 에스페라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테르미나를 할 사람 누구예요? 그것도 역시 요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행위의 주어가 같으면 이렇게 인피니티브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행위의 주어가 다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spero que lo termines hoy.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세요. termines 했으니까 여기 terminal 할 사람 누구예요? 딱 보니까 뚜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바란다. 여기 바라는 사람 누구? 요예요. 그쵸? 내가 바라고 있어요. 뭐를요? 네가 그것을 오늘 끝내기를. 그럼 여기 에스페라를 하는 사람의 주어는 요인데 테르미나를 할 사람은 뚜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적에는 접속법을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뭐에서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명사절, 얘가 이제 목적어절이니까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의 경우이고요.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처럼 부사절의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도 상관없다. 그거죠. 그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또 예문 보시도록 하시죠. 자, 화면 보시면 두 번째 문장. Siempre que estéis libres podéis pasar a mi despacho. 이런 말 나왔어요. 아까 본 것 중에 siempre que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siempre que estéis 썼으니까 주어가 뭐다? vosotros,예요. 그쵸? 너네들이 estar libre, 시간이 있을 때, 그쵸? 별다른 할 일이 없을 때, podéis pasar a mi despacho. pasar a mi despacho 하면 원래 어디를 지나치다 잠깐 들르다 그거죠. 그쵸? 그래서 내 사무실에 잠깐 들러도 좋아.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siempre que 다음에 나온 종속절에서는 estate라고 접속법 쓰시고 여기 podéis에서는 직설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ré de compras mientras veas la televisión. 이렇게 해요. mientras 뭐뭐 하는 동안에 그 얘기예요. 보세요. ir de compras 하면 쇼핑 가다 이거죠. 뭐 사러 가다 이건데 mientras tú veas 네가 텔레비전 보는 동안 나 쇼핑 갔다 올게. 그쵸? 텔레비전 아직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veas라고 접속법 쓰게 되죠. 그래서 네가 텔레비전 보는 동안에 나는 쇼핑 갔다 올게. 나는 쇼핑 갈게.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ntes de que termine la película, saldré del cine. Antes de que 뭐뭐 하기 전에 그런 접속사죠. 그렇죠? termine la película. película 영화가 끝나기 전에 여기 termine 하고 접속법 사용했어요. 그렇죠? saldré del cine. 영화관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아직 영화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termine라고 접속법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Después de que ella vuelva, él va a empezar un nuevo negocio con ella. 이거요. Después de que 나왔어요. 뭐뭐 한 후에. 그쵸? 그래서 그 여자가 vuelva니까 volver에서 나온 거예요. 돌아오다. 그쵸? 그래서 그 여자가 돌아온 이후에 그는 va a empezar, ir a infinitive 쓴 경우죠. 뭐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empezar un nuevo negocio,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con ella, 그녀와 함께. 그쵸? 그럼 이 문장만 딱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자, 새로운 사업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vuelva라는 접속법 사용한 거죠. Después de que ella vuelva, 그 여자가 돌아온 후에 아직은 안 돌아왔어요. 그쵸? 그 여자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쓴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La esperaré hasta que venga.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보세요. hasta que 뭐뭐 할 때까지예요. venga, venir의 접속법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어 누구예요? a야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여자를 기다리겠다. 언제까지요? 그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 그쵸? 그 다음에요. tan pronto como 이거 뭐하고 같다 그랬죠? en cuanto하고 같다 그랬고 의미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즉시 이런 뜻이었어요. 보시면 en cuanto como no, perdón. tan pronto como llegues 그래서 네가 돌아오자마자 te devolveré el libro. 그쵸? devolver 하면 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에게 그 책을 돌려줄 것이다. 그쵸? 그래서 네가 도착하자마자 너에게 그 책을 돌려주겠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용법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보실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에 해당하는 접속사들은 위에 보시는 거랑 같은데 여기 보세요. para qué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쵸? 얘 뭐하고 같다? 아께 하고 뜻 같다. 뭐하고 같다? 아핀데께 하고 뜻이 같다. 다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살짝 다르다면 이제 이 핀이 명사로 뭐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끝이라는 뜻이 있고 이제 목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려는 목적으로 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고 얘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고 약간 그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뭐뭐가 되려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쵸? 또 de modo que, de manera que도 결국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us padres le mandan a España para que estudie más el español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sus padres 그의 부모들이 그쵸? 주어예요. le 그를 그쵸? 간접 목적어예요. 아니 직접 목적어. 만단 동사 보내다 그쵸? 어디로요? 스페인으로 보냈다. 자 여기 이제 종속절이에요. 그쵸? para que estudie más el español. para que 여기에 주어 누구다? el이죠. 그쵸? 그가 좀 더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그쵸?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말이죠. 그를 스페인으로 보낸 건 뭐 아직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는 공부를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했다 안 했다? 아직 모르죠. 그냥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그쵸? 실현되지 않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para que 다음에 estudie라고 이렇게 접속법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lo explico con detalle de modo que lo entiendan bien los alumnos 이런 문장 나왔어요. explico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주어는 you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것을 con detalle 자세하게 con detalle하게 데타이가 이제 디테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뭐 하도록? lo entiendan 여기 주어는 그러니까 ellos,나 뭐 이런 3인칭 복수예요. entiendan이 나온 걸 보니까 그쵸? 아 여기 주어가 뒤에 los alumnos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elios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런데 이 데모도께나 여기 나온 이 데모도께나 데마네라께는요. 이렇게 쓰이면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콤마가 생기면 이 데모도께 앞에 콤마가 생기면 뜻이 좀 달라져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Le dije todo a él coma de modo que 혹은 de manera que entiende bien la situación. Entiende bien la situación. 이런 문장이 있으면요. 여기 데모도께 앞에 이렇게 콤마 있잖아요. 그럼 쭉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뭐 그러함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 줬어. 그쵸? 뒤에 내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 이제 L이 생략된 거죠. 그는 상황을 잘 이해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얘가 없었으면요. de modo que 하고 그 다음에 얘가 entiende가 아니고 뭐가 됐었어야 돼요? entienda가 돼야 되죠. 접속법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상황을 잘 이해하라고 그에게 그것을 얘기해줬다. 이런 뜻이 되고 여기 이렇게 꼬마가 생기면 내가 걔한테 다 그걸 얘기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걔가 상황을 잘 이해한다. 지금 이미 이해하는 건 이제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직설법 쓰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데모노케나 데마네라케는 앞에 꼬마가 있나 없나를 잘 살피셔서 꼬마가 없으면 목적으로 해석하고 꼬마가 있으면 인과관계 뭐뭐 했으므로 뭐뭐 하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넘어가겠어요. 조건에는요. 그 이제 박스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접속사들이 있는데 일단 아메노스케 하고 아노세르케는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은 조건인데 부정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제 밑에 나오는 건달대께는 뭐뭐 한다는 조건으로 해요. 이거 뭐 계약서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고급 스페인어 구사하실 때 많이 도움되는 얘기고 고급 스페인어 아니고 그냥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겠어요? No lo haremos a menos que nos permita usted. 그쵸? 여기 이 뒤에 nos permita. 이게 뭐다? permitir이에요. 그쵸? permitir. 이 접속법 permita예요. 그러니까 a menos que 뭐뭐 하지 않는 이상 뭐뭐 하지 않으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no lo haremos. 그것을 하지 않겠다. 당신이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허락하지 않으면 그쵸? 조건은 조건인데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부정의 조건이라고 그러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들이 그거 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no lo haremos 안 하겠어요.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요. lo haremos 여기 이제 하겠다네요. lo haremos 그것을 하겠어요. con tal de que 뭐뭐 한다는 조건으로 뭐뭐 하신다면 이거잖아요. nos permita usted 당신이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신다면 lo haremos 하겠어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조건 생각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하고 영어의 if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가 스페인어에서 뭐였어요? 얘였어요. 얘 C. 아센토 없는 C 말이에요. 얘 아시죠? 아센토 있는 C는 얘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얘란 말이죠. 그런데 얘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접속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직설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조건을 나타낼 때라도 뭐뭐 한다면 해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설법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Si no nos permite usted, no lo haremo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할래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permite라고 직설법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서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한테 그걸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쓸 적에 이렇게 C 같은 경우는 직설법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방법 양태를 보시겠어요. 그 양태라는 말이 참 특이하고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지 되나? 어떤 뭐뭐와 똑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서 모양 같은 걸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como 뭐뭐처럼 하고 sin que는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은 채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viviremos como queramos nosotros. 보세요. viviremos 살 것이다. 살겠다. 어떤 방식으로
queramos nosotros. 우리들이 좋은 방식으로. 그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이 얘기죠. 그쵸? 그 다음 문장. ¿Qué comemos? 뭐 먹을까요? 우리 뭐 먹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como tú quieras. 이거 너무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그냥 그대로 외워두셔도 돼요. 그쵸? 너 좋을 대로 해. como tú quieras. 당신 좋을 대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이제 usted 이라면요. como usted quiera. 혹은 여기 뭐예요? usted 이나 여기 또 생략하고 como quiera. 많이 쓰는 말이죠. 그쵸? 아, 좋을 대로 해. 좋을 대로 하시죠, 뭐. 아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요. 할 적에 쓴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접속법을 쓴 것은 순전히 여기 앞에 나온 그 como 때문이죠, 뭐. 그 다음에 salimos de casa sin que mamá nos vea.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은 채로가 sinque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alimos de casa.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와요. 그쵸? 어떻게 해요? sin que mamá nos vea. 엄마가 우리를 보시지 않은 채로. 엄마가 우리를 못 보고. 그쵸? 엄마한테 들키지 않고 집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bea가 뭐다? 베르의 접속법 쓴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양보예요. 그 양보는 뭐뭐 한다 하더라도, 뭐뭐 한다고 할지라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aunque하고 a pesar de que는 이제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둘 다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por muy 혹은 más 형용사나 부사께 혹은 por mucho 명사께 하고 이제 여기다 다 접속법 동사 나오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무리 형용사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명사한다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여기 예문에 이제 비교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aunque를 쓸 때는 말이죠. 이게 미래의 일, aunque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양보의 경우에서 미래의 일이나 불확실한 상황이 나오면 접속법을 쓰지만 과거에 확실한 일이 나올 경우에는 직설법을 써야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 비교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aunque llueva mañana iremos de picnic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mañana라는 말이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올지라도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요베르에 접속법 형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 하더라도 iremos de picnic 소풍 갈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llueva 하고 접속법 사용했지만 그 다음 비교에 나온 문장 보시면 aunque llueve ahora 지금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비가 와도 지금 비가 오지만 우리 소풍 갈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직설법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미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직설법 쓸 수밖에 없죠. 왜요? 지금 비 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잖아요. aunque llovió ayer 어제 비가 왔지만 우리 소풍 갔어. 비가 확실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직설법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개, 현재나 과거에 이미 확실하게 일어난 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직설법 쓴다. 미래에 아직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다? llueva라고 접속법 사용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나왔은 por más나 혹은 muy 하고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하고 께 다음에 접속법 동사 쓴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표현 배우실 때 많이 도움돼요. 그래서 por, más, 형용사, que, 접속법 동사. 그쵸? 그래서 보면 por más inteligente que seas. 요 sea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죠. 그쵸? 그래서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inteligente 해도 그 얘기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인텔리헨트 해도 no puedes dominar español en un año. 1년 안에 스페인어를 정복할 수는 없어. 에이, 왜요? 어느 정도는 정복할 수 있죠. 뭐 그 정복을 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실제로 정복을 아주 완벽한 의미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려나? 그러나 또 적절한 의사소통 1년 안에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아까 뭐가 나왔었냐면 por mucho
플러스 명사 플러스 게 접속법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por dificultades 명사 dificultades가 여성 복수니까 그거에 맞춰서 mucho가 muchas가 됐죠. que tengamos.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tengamos니까 nosotros니까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seguiremos adelante, seguir adelante.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계속 나아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por 앞에 얘기한 여기 muy 부사 que 이 경우에요. 그쵸? Por muy rápido que hable el profesor 교수님이 아무리 빨리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tienes que comprender todo lo que dice. 너는 tienes니까 뚜구 너는 이해를 해야만 한다. 뭐를요? todo lo que dice.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걸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거 관용적으로 쓰이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되게 편해요. 여기 나오는 한 5개 정도 두시면 이제 나중에 쓸모가 있을 텐데 보세요. sea lo que sea 이거요. 어쨌든지 간에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ea lo que sea ella es Miss España. 어쨌거나 그 여자는 미스 스페인이야. 뭐 그 여자 예쁘건 뭐 안 예쁘다고도 네티즌들이 하건 상관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 그 다음에 빠셀로케 빠세는 빠사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빠사르는 어떤 일이 물론 어디를 지나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다 일어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빠셀로케 빠세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estaré a tu lado. yo estaré a tu lado. 내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digan lo que digan. 이게 digan이 이제 decir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digan이니까 ellos 뭔가 그 3인칭 복수 일반 주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죠? digan lo que digan. eres inocente.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는 무죄다. 그는 결백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 hagan lo que hagan. hagan이니까 뭐예요? hacer에서 나왔죠. 그쵸?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걔들이 뭔 일을 하든지 간에 el pueblo triunfará. 그쵸? 그들이 어떤 짓을 하건 간에 민중은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vayas donde vayas. vayas니까 이게 뚜예요. 그래서 그리고 vayas니까 이르 동사죠. 그쵸?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얘기예요. 그쵸? Dios te protegerá.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 sea lo que sea, pase lo que pase, digan lo que digan, hagan lo que hagan, vayas donde vayas 이것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 로케를 사이에 두고 동사를 이렇게 접속법으로 사용해서 얼마든지 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니간, 로케, 니간 같은 것을 그들이 말한다고 안 하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digas lo que digas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나는 걔를 믿을 거야. 이렇게 쓴다든지요. 해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접속법에서 특히 부사절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방법이나 양태, 목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보까지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부사절에서 사용하는 접속법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다음 강에서는 명령법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